예, 갑작스러운 폭설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1월 폭설 또 온다. 이게 117년 만이라고 합니다. 1907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에 내린 눈으로는 가장 많았던 오늘 적설량이었습니다. 오후 5시 현재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이미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저희가 때 아닌 11월 폭설을 상징하는 몇 가지 현장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채널A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은 경복궁 광화문의 사진입니다. 한방눈으로 뒤덮인 이 서울 시내 모습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에도 저렇게 하얀 눈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원인데요. 수원의 이제 야외 주차장, 실외 주차장에 차들이 이제 몇 걸음 사실 움직였을 텐데도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누구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를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근데 이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상황은 서울 대학로에 저렇게 많은 폭설로 신호등이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제가 몇 개 읽어보고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속보 내용을 좀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설경보가 확대돼서 중대본은 이걸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설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는 게 지금 중대본 정부 당국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은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많게는 20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요. 그리고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 등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눈 피해가 작지 않았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 습설로 불리는 젖은 눈 때문에 피해가 좀 컸었다면서요? 습설, 그러니까 습기를 많이 포함한 눈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로는 이제 건설, 마른 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눈은 습설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무게가 건설보다 3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16.5cm가 넘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경우에는 그 위에 쌓이게 되면 이 구조물들이 눈의 무게를 건디기가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전리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층부의 빠른 제트 기류가 분리돼서 생기는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데요. 그게 서해상을 지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찬 기운인데 서해상이 평년보다 1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해기를 만나서 바다의 기운을 만나서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게 됐고 이게 그대로 얼어서 눈구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다 보니까 이 습설,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눈이 된 건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3배 정도 무게라고 했잖아요. 가로 10cm, 가로 10m, 세로 20m의 비닐하우스 위에 50cm의 습설이 쌓이게 되면은 30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형차가 거의 30대 정도 올라가 있는 것과 동일한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에 새벽 5시 반쯤에 성북동 일대 170여 곳에 정전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로등과 전신주들이 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 끊기게 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고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눈 치우러 올라갔다가 이 습설의 무게로 넘어지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예전에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 눈 대비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지금 습설, 젖은 눈이기 때문에 지금 제설 작업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습설이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일부 구간 통제된 곳도 있고요. 여기 보면 지하철과 지연, 정전도 일어났고 제설 작업 중에 차고가 붕괴돼서 한 명이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허 변호사님, 여기 보면 강원도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눈길 피해를 미처 대비를 하거나 제설 작업이 밤새 빠르게 이어지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연속해서 오던 차들이 뭐 트럭, 승용차들이 줄줄이 들이받으면서 제일 앞에 타고 있던 이 운전자, 80대 운전자가 지금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충북에서는 양방향 다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평택 방향에서는 10대 이상 추돌을 했고요. 제천 방향에서는 4대 이상 추돌을 하면서 2명은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었고 2명은 그나마 다행히 경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 중인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서도 제설 작업 중에 알루미늄 천장으로 된 것을 이제 제설 작업을 하러 가셨던 80대 노인분이 눈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넘어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에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항로라든가 이 여객기 그리고 이 배도 지금 굉장히 결항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에서 비행기 12편이 결항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배도 지금 96척이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고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 KTX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가 40분 연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0분, 40분씩 연착이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오고 물론 지금 서울과 그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대설특보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주 산간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눈이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동을 하실 때 특히 오늘 밤 퇴근길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 격상된 그 대설 경보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지금 컨테이너 트럭이 저렇게 전복된 그리고 지금 그거를 이제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 교통당국 모습까지 만나봤고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곳에서 불가피하게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그 교통 문자, 안내 철저히 따라서 지금 서행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호준석 대변인님, 사실은 어제부터 눈이 온다는 예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상청 예보보다 2배가 넘게 왔어요. 기상청이 또 이번에 예보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서울의 11월에 가장 눈이 많이 쌓인 곳이 9.5cm였다고 합니다. 1966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 27.5cm가 쌓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상청이 지금까지는 10cm를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10cm 이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만 예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여름철에 이제 그 극한호우가 올 때 양상을 보면 그 전까지 많이 왔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빗물 터널이 여유가 있게 설계가 됐는데 이제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극한호우가 오니까 이게 넘쳐버리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길거리 걷다 보니까요. 아직 어제까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나뭇잎 파란색도 있고 노란 은행잎도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그 위에 눈이 하얗게 쌓였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평생 처음 본 풍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만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난들을 처음 겪어보는 것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스탠다드를 바꾸고 기준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설경 아름다운 장면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도 잇따랐고 기상청이 예보한 것보다 지금 아까 호준석 대변인 말씀처럼 27cm가 넘는 수도권에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기상청이 예보를 두고도 지금 여러 뒷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밤에 눈이 더 내린다는 겁니다. 허 변호사님. 이게 17년 만에 그 11월 폭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게는 최대 20cm 이상 더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20cm 눈이 더 많이 올 것이 예상이 될 때 발효되는 게 대설 경보니까요. 거기다 지금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밤 퇴근길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밤에 눈이 오게 되면 밤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아침 출근길에 이게 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자가용으로 출근하시는 경우, 피치 못해 차를 운전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 부분 운전하실 때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얼어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차 시간이라든가 또 이 증회 운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정보 차원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지금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을 퇴근길에 집중 배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도 집중 배차하고 운행 횟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2호선과 5호선 또 8호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출근에는 20번 그리고 퇴근 집중 배차 시간에는 15번 증회 운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집중 배차 시간이 원래는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인데 30분 늘려서 9시 반까지 그리고 퇴근할 때는 8시까지인데요. 6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8시 반까지 30분 더 늘려서 배차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대를 확장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보 확인하시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좀 잘 살펴보시고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5시 30분인데 이제 잠시부터 이제 퇴근길이 시작되잖아요. 퇴근길부터 뭐 낙상사가 없도록 교통사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모레까지 많게는 최대 20cm 이상 눈이 더 올 곳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설 관련해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 뉴스탑10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안전문자 꼭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때 아닌 11월 폭설이었습니다.